2019년 12월 19일 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뉴스 카드만 따로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자 소식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스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팅이 최근에 스포츠 일루스트레이티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실 스팅이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몇 번 했던 이야기긴 한데 여전히 본인이 언더테이커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팅이 지금 이제 오랫동안 레슬링을 뭐 하진 않고 있지만 마지막 한 경기 정말 깔끔하게, 특히 WWE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WWE 안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딱 정말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정말 최후의 한 경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지금 언더테이커를 본인이 상대하고 싶을 뿐이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내년 레슬매니아, 다른 무대도 아니고 이제 레슬매니아를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레슬매니아 때 언더테이커와 스팅의 맞대결이 특히 이제 스팅의 마지막 경기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막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경기인데 제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어떨지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합시다. 앞으로 다음 자, 최근에 이제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디 로즈가 이제 뭐 여러가지 FA 선수들에 대한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마틴 스컬도 있는데 마틴 스컬은 이제 영입할지 안 할지 물론 관심은 있지만 아직 뭐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루크 하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WWE에서 같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관심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루크 하퍼의 지금 미래를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고 과연 루크 하퍼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디 로즈가 희망하기로는 루크 하퍼가 올 엘리트 레슬링도 좀 그런 계획, 앞으로의 본인의 차기 행선지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루크 하퍼 뭐 여전히 당연히 뭐 특별하다, 엄청난 재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올 엘리트 레슬링에 온다면은 루크 하퍼는 엄청나게 잘할 것이다, 우리의 쇼가 엄청나게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루크 하퍼가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갈지 요것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미 우소 지난 7월달에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과속운전 요 두 가지 혐의 때문에 경찰에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공개됐던 영상들을 보면은 과속도 과속인데 자동차가 막 도로 위에서 흔들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졌고, 이제 지미 우소를 끌어내리는데도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요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에서 이제 보고됐던 바에 따르면은 지미 우소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그때 제가 본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놀랍게도 음주 운전으로는 유죄 판결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뭐 시속 100마일, 이제 161km 이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이제 기록에 찍혔기 때문에 저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속운전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내느냐 못 벗어내느냐, 이제 그게 정말 핵심적인 요 사건의 문제였는데, 변호사, 역시 변호사를 뭐 괜히 선임하는 게 아니죠. 애초에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미 우소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음주 측정,
그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돌려 말하면은 머리를 쓴 건데 일단 측정을 뒤로 미루고 시간을 좀 버텨서 변호사가 오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최대한 음주운전만큼은 좀 혐의를 벗겨내자, 음주운전은 좀 빼내자, 아까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WWE가 지금 우소지를 계속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미 우소의 판결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음주운전과 과속운전 둘 중에 그래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정말 결정적인 대단히 영향력이 큰 요 음주운전을 좀 혐의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우소지가 좀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 주 바로 이제 어제 있었죠. 애프터 더 벨, 여기에서 이제 애덤 콜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크게 세 가지로만 이렇게 나뉘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고, 요 다음 거 라나, 애프터 더 벨에서 이제 라나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이제 라나가 출연하기 전부터 케일라 브렉스턴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지금 불륜각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본인의 이제 회사 급여까지 포기하고 싶을 정도다라는 이제 의견을 던졌었는데, 이제 케일라 브렉스턴과 라나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면 맞대결을 맞대결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만났습니다. 어쨌거나 맞대면을 했는데, 라나가 케일라 브렉스턴을 뭐 상당히 공격하더라고요. 나를 질투해서 막 그런 거다, 요런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이렇게 케일라 브렉스턴한테 물어봤는데, 케일라 브렉스턴은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나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너는 남자친구도 없고 뭐 광팬들도 없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있고 광팬이 많은 나를 질투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톱 모델이고 너무 아름답고 막 몸매도 너무 좋고 뭐 세계 최고의 매혹적인 여성이고, 막 소셜미디어에 막 엄청난 추종자들이 있고 막 잘난 척을 해요. 막 잘난 척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케일라 브렉스턴도 결국 나를 질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이런 사실 몰라,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약간 어그로의 향기도 어그로 같기도 한데, 그 라나가 수많은 말들을 내뱉어내는데, 그 이제 패널들, 여기 WWE 더 범프에 이제 남성 패널들이 많은데, 그 남성 패널들이 라나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정말 싸우는 것 같은, 막 서로 정색하면서 막 논쟁을 펼치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비 레슐리를 왜 선택했느냐, 뭐 요거는 뭐 간단한데, 사실 각본이니까 원래 바비 레슐리가 선택된 거는 이제 회사에서 바비 레슐리를 선택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지, 라나가 뭐 마지막에 뭐 그냥 바비 레슐리가 대단해서 뭐 굉장해서 훌륭해서 뭐 그래서 바비 레슐리를 본인 남자친구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거는 그냥 각본상 하는 소리 같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길 바랍니다. 근데 저 앞에 했던 말들은 진짜로 한 것 같아요.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자, 다음 스테파니 맥맨. 인터뷰를 보니까 스테파니 맥맨이 최근에 영국과의 그런 TV 계약 해가지고 보니까 WWE가
영국의 BT 스포츠 그 채널에서 이제 WWE가 방영된다라고 하면서 그 발표를 할 겸해서 이제 영국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수많은 영국 매체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매체가 이제 메트로였습니다. CM 펑크와 AJ 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부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CM 펑크와 AJ 리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CM 펑크 먼저 CM 펑크를 얘기를 했는데 CM 펑크는 솔직히 지금 제 인터뷰를 보니까 좀 관심은 없는 것 같아. CM 펑크는 좀 오던지 말던지 CM 펑크가 좀 외부에 했던 말들을 놓고 보면은 복귀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도 확실해요. 그래서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파니 맥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 큰 관심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AJ 리는 정말로 보고 싶다, 다시 복귀한다면은 반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AJ 리가 있었을 때부터 스테파니 맥맨은 AJ 리의 정말 열렬한 팬이었고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고 연기도 너무 잘하면서 팬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스테파니 맥맨이 지금 WWE 내에서 이제 여성부의 보스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파니 맥맨 입장에서는 솔직히 CM 펑크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AJ 리만큼은 지금 여성부의 그런 흥행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AJ 리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다음. 자, 계속해서 스테파니 맥맨이 이제 영국 언론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토크 스포츠였는데 에볼루션 페이퍼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성부를 좀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면서 에볼루션 왜 올해 개최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스테파니 맥맨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회의를 진행 중인데 이게 뭐 여러가지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막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이게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좀 여러가지 상황상 진행을 할 수 없었고 인터뷰를 보면은 부상자 좀 에볼루션을 하려면은 좀 이게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레슬링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지금 이제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사실 2019년도에는 좀 여성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레슬링을 하도록 만드느라 좀 에볼루션 페이퍼브 쪽은 신경을 좀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계속해서 본인과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에볼루션 페이퍼뷰를 열심히 좀 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줄 것 같은데 추가적인 보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라일리 2016년도 그 당시 이제 신스케 나카무라와의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이제 떠났죠. 떠난 이후로 레슬링을 뭐 거의 아예 못했다라고 이제 기사에 써 있는데 배우 생활을 잠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도 18년도 사이에. 그런데 그랬던 알렉스 라일리가 이제 레슬링 다시 하겠다라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영상과 글들을 남겼는데 일단 제너레이션 챔피언십 레슬링 이라고 하는 이제 인디 단체에서 이제 3월 말과 4월 초에 레슬링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오랜만에 프로레슬링계에 복귀한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요것만 남긴 게 아니라 사실 인디 단체 말고 조금 더 큰 단체로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여 글에다가 이제 많은 팬들이 그럼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그 댓글에다가 WWE와 NXT 그리고 이제 5월 혹은 올 엘리트 레슬링 요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과연 저 세 곳 중에 물론 뭐 크게 보면 이제 WWE와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인데 과연 저
정말 대형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두 회사 중에 과연 알렉스 라일리를 받아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가 과연 나올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좀 사건이 많았죠. 알렉스 라일리가 좀 사건도 많았고 좀 체포도 여러 차례 됐다가 좀 자기 관리를 실패해서 좀 망가졌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띄워놓은 사진이 알렉스 라일리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본인을 지금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베일리가 최근에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악역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왜 악역으로 변신하게 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 무엇을 느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짧게 추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뉴스 이거 설명하면서 자주 말을 하는데 WWE 슈퍼스타가 악역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선역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잘해야지. 둘 다 잘해야 이 업계에서 오래가고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요런 정말 가치 있는 슈퍼스타가 될 텐데 베일리가 지금까지 WWE에 오고 나서 이제 7년이 됐는데 그 7년 동안 계속 똑같은 캐릭터만 하면서 똑같은 것만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업을 위해서 나를 바꿔야겠다 라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느껴왔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느꼈었는데 회사가 그거를 좀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서 좀 이제 뒤로 밀렸죠. 계속 그러면서 사실 좀 하기 싫었던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좀 그런 본인의 너무 착한 그런 캐릭터 때문에 좀 몇 번 좌절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인터뷰 보니까 다른 동료 악역으로 변신한 다른 동료를 보고 조금 부러웠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마 뭐 베일리라네 베키 린치 작년에 샬럿을 뭐 공격하면서 완전히 캐릭터가 변했던 아마 베키 린치를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건 저의 추측이고요. 좀 그런 좌절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보면은 베일리가 사샤 뱅크스와 함께 악역으로 같이 다니면서 좀 이제 다른 로스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전부터 베일리가 원래 전부터 꿈꿨던 거는 본인하고 사샤 뱅크스가 나쁜 사람으로서 다른 슈퍼스타들을 막 공격하고 그 여성 로스터들을 점령하는 약간 요런 것들을 꿈꿨었다고 합니다. 아직 100%로 베일리와 사샤 뱅크스가 지금 모든 로스터를 괴롭히거나 로스터를 좀 점령했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데 점점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슬라이드 3개의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제가 11개로 오늘은 좀 많이 내용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기고 자 이제 두 번째 거까지.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 혹은 지적사항들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